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리서치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서치팀 윤예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증시는 하락했으나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GDP 역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내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리파이낸싱 제도 개정안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지수와 심천지수는 각각 2.3%, 3.0%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중앙은행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1년 만기 MLF의 금리를 3.25%에서 3.15%로 인하했으며 7일 물력 RP 1,000억 위안을 추가로 공급하며 총 3,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주말 중국 금융감독위원회는 리파이낸싱 제도 공식 개정안을 발표하며 창업한 상장 관련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혜택이 큰 창업한 상장기업, 중소기술주가 큰 폭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채권 전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본드톡이라는 이름으로 자료 나가고 있고요. 채권 전략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그 한국은행의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좀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는 계속 됐었는데 하는 총재의 언급은 일단 2015년 메르스 때와는 달리 국내 경제가 바닥을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그다음에 그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지만 하는 총재의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되돌려졌고요. 그래서 3년과 10년 금리가 하루에 7bp, 5bp씩 급등을 해서 1.34, 1.6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3년 선물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에 둔화되는 속도가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는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때와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의 여파가 일부 서비스업을 넘어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제조업이나 이런 다른 운송이나 이런 다른 업종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건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응할지 여부도 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4월 또는 5월이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국고 3년 금리는 1.15에서 1.20% 정도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위클리 발간이 됐는데요. 신흥국 투자 전략 자료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키 연초 이후 상승세라는 제목입니다. 네, 신흥국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신흥국 증시 조정 일으켰던 재료 한번 점검해보는 자료 썼고요. 이번 주는 터키 증시 관련 자료 점검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터키 경제 일단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년도 신흥국 리스크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터키 증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직까지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터키 증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초 이후에 이머징 증시 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터키 증시 4.7% 기록하면서 호주 다음으로 이머징 증시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주요 상승 재료는 역시나 경제가 바닥을 딛고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플레이션 점차 안정 국면에 이번 연도 접어들 예정이고요. 작년 평균 이제 15%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내수 심리 큰 위축을 겪고
바꿨지만 이번 연도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증시 개별적으로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 회복도 상승세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은행업종 이익 상향 개선에 EPS 증가율이 연초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취약한 외환 건전성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 여전히 높고요. 그렇게 증시 투자에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회체가 160에서 70%로 신흥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감소의 자금 조달이 다시 한번 어려워진다면 리라와 환율 가장 높게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흥국 통화 중 하나고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여타 주변국과의 갈등입니다. 과거 이벤트와 유사하게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나 EU 등 이 터키 금융 시스템이나 수출 관련 제재 시행한다면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글로벌 리서치 자료 중에서 선진국 투자 전략은 자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와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역시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치 기업은 베트남의 모바일 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일본의 시세이도, 유럽의 다임러가 있습니다. 역시 자료와 위클리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벤처팀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먼저 신규 자료로 팜스필 자료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NR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필은 목표 주가 27,000원이고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다크호스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입니다. 오늘 그 신규 이닛하는 기업으로 팜스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2차 전지와 세컨더리 배터리 2차 전지와 5G가 이제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건강 기능식 역시 플러스 알파로 이 건강 기능식도 그 밸류가 낮은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여지가 있다란 판단하에 저희가 계속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건강기능식이 바이오나 아니면 다른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은 또 낮은 밸류에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가 10배 미만인 멀티플이 10배 미만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헬스케어 업종에서 그 유동성이 바이오에서 다른 곳으로 돈다 하면은 헬스케어 내에서 유동성이 이동한다면은 그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건기식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건기식이나 또는 그 의료기기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상장한 지 한 3달 정도 된 기업인 팜스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팜스빌은 악마 다이어트라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 10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퍼가 지금 10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5배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 염두에 두고 커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경쟁력은 두 가지입니다. 상품 소싱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마케팅 그 능력이 뛰어난 임원들과 대표이사 그리고 오너가 마케팅 출신으로 그 유통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다는 겁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상품 소싱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시장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그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상품을 소싱한다는 능력, 소싱할 수 있다는 능력인데요.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그 OEM, ODM 회사가 있고요. 건강기능식 회사는 그리고 그 이 OEM, ODM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그 영업을 한 그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장은 하나도 없는데 마케팅만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마케팅 그 오리엔티드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회사가 팜스빌 같은 회사가 이제 마지막 회사인 경우이고요. 그 우리 기존에 유행했던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같은 전략이죠.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오로지 제품 없는 그 제조 기반은 전혀 없는데 마케팅만으로 승부하는 이런 기업
기업들인데 최근에 그 에코마케팅이 그 주가 상승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었죠. 이런 팜스빌 역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 오리엔티드에 있는 그 어떤 그 회사의 출신 성분답게 계속 뭐 시장에 트렌디한 제품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출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CJ 헬스케어 임원 그 마케팅 뭐 본부장 임원 등을 역임한 사람들로 빠른 시장의 어떤 그 영업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해 그 홈쇼핑에 들어갔던 채널이 한 개였었는데 올 초에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3개 정도 더 들어가서 올 상반기 중으로 4-5개 정도의 홈쇼핑 채널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뭐 사후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도 빠르게 출시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뭐 역량을 바탕으로 몇 년 동안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매출액이 200억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50%가 증가한 300억 그리고 2020년에는 500억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반에는 이미 1월달에 약 한 40억 가까운 매출액이 그 설 연휴와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정도 할 수 있는 1월달에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좀 관심 있게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건강기능식이 물론 퀄리티나 아니면 성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또 한 번 이 회사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능력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익률 역시 약 2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약 25%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약 25% 미만으로 저희가 올해 그 영업이익을 판단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좀 이니트한 자료라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필옵틱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OLED 및 2차 전지를 하는 기업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그 지난해 적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약 2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기존에 하던 OLED 레이저 커팅 장비 플러스 2차 전지가 붙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여기서 써드렸던 대로 1,400억이었죠. 올해는 약 2,6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OLED 쪽은 1,800억 그리고 2차 전지는 약 800억 이렇게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 매출액이 약 3,400억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2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OLED 역시 약 뭐 1,000억 정도 안팎이었던 매출액이 그 국내 그 수주 호조로 1,80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OLED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더 사라진다 하더라도 2차 전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저희는 2차 전지는 장비 회사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재 회사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풍산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방산 바닥 확인과 동 가격 상승 기대감 유효입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저희가 풍산을 작년 11월까지 말씀을 안 드리다가 12월 초부터 좀 좋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또 좀 빠진 상황인데요. 일단 동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한 6,300불까지 올랐습니다. 뭐 중국 인프라 회복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1월 15일 있었던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올랐다가 1월 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5,000불 중반까지 좀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이게 코로나 확산 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5,800불 정도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통계 분류 기준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확진자는 여전히 뭐 2,000명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 정부가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저희는 2월 중으로 고점을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동 수요 자체는 아무래도 2월 달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2월을 바닥으로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 의지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지방 정부가 특수채 발행 자체를 2, 3월 달에 조기 상당히 그 집중해서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 지표 자체는 2분기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그 동은 광산들이 이제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팟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 작년 2월 달에는 85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62불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재련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재련소들 가동률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동 자체 공급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상승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풍산이 2020년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매출 2조 원하고 영업이익은 943억 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486억 원 정도 했다는 거 감안해 보면 한 2배 정도 증액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방산 매출을 7천억 정도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방산 내수가 1월 말에 그 하나 방산 사업장 폭발 사고 때문에 이 하나 쪽에 거의 납품을 못했습니다. 2분기 3분기에 하나 쪽 납품을 못하면서 내수 매출이 1,000억 가까이 빠졌고요. 이 부분 올해 이제 기조 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방산 매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돈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 연평균이 거의 한 6,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좀 가정을 했는데 저희는 연간 돈 가격은 작년 6,000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를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67억 원으로 이제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이 그 하나 쪽 납품을 개시를 하면서 생각보다 좋았고요. 전기동 가격 오른 부분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돈 가격이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 다시 이제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고점일 때 PBR 기준으로 1.2배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0.4배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영업이익이 2017년도는 2,400억 하던 게 2018년도는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고요. 1,000억 정도로 빠졌고 2019년도도 반토막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영업이 2018년도 정도 수준으로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4배면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파트론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R 자료로 오늘 자료가 나왔고요. 제목은 2020년 변화의 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IT 담당 김노코입니다. 탐방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아직 실적 발표 다 마무리 안 됐는데 매출액 1.27조 원 1,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5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261% 늘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멀티카메라가 진행되면서 미드랜드급으로 진행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 대부분 다 작년에 매출액 70-80%씩 늘었고요. 올해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아무래도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37조 원, 영업이익 1,097억 원으로 그냥 전년 수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 쪽에서 좀 변화가 많은데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성장하는 업이다 보니까 경쟁도 조금 치열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퍼스트 벤더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모델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켓 쉐어가 확대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축소되는 업체가 있을 텐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부 매출 축소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TOF 모듈이나 그리고 지문인식
모듈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 조금 정체가 되더라도 TOF 모듈이나 지문인식 모듈 같은 경우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 PER 8.4배이기 때문에 IT 부품 평균 한 10배 내외 정도를 하회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트론뿐만 아니라 웬만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올해 약간 좀 수익성 측면에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새벽에 애플이 1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고요. 정확하게 수치나 레인지로 하향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내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이던스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을 저희가 주가로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총 1위 업체인 애플이 가이던스를 하향한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펙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애플 밸류체인들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으니까 이러한 가이던스 하향 언급은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중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리고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출하량 중에 23%가 중국에 포커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국내 부품업체들 당연히 같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1월에도 애플이 가이던스 하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레인지를 아예 줬었죠. 한 기존 대비 한 7, 8% 하향한다고.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안 팔릴 걸 알고 주가가 애플도 그렇고 애플 벤더도 그렇고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빠져서 20%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뉴스가 나와봤자 끼케 한 뭐 5%, 6% 조정 받다가 결국 한 달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는 다르게 오히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지금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주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결국은 외부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지면 다시 또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가 조정을 세게 받으면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삼는 것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향은 분명히 크게 이펙트를 미칠 거기 때문에 단기적 주가 조정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빠지고 나서는 다시 재접근 추천드리고요. 행여나 이제 삼성전자 쪽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생산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수준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향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괜히 애플 때문에 삼성 밸류체인까지 같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료 업종 산업 분석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음식료, 담배 4분기 실적 발표의 3가지 시사점이라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주입니다. 저희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상반기를 좀 예측해 봤을 때 3가지 정도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공식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좋았었고 특히나 지금 대장주인 CJ 제일제당이 수익성 경영을 올해 하겠다라고 좀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 동원 F&B까지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제 대상도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대상은 가공보다 올해 소재 쪽이 전년도 베이스가 상당히 높고 지금 뭐 옥수수 관련해서 투입가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실적이 저하되면서 전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출이 다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농심 말씀드렸고 삼양식품도 4분기에 수출액이 분기 800억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실적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류 업체들은 생각보다 지금 손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경쟁 심화에 대한 손익 개선이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작년에 사실 이제 뭐 매출액도 좋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이제 이익까지도 좀 체크를 하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일본 불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업체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은 작년보다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전년 비해서는 원달러 부담이 좀 제한적이고요. 원맥을 제외하고는 곡물가 안정적인데 원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밀가루 판가 인상이 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판가 인상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업체들 좀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수출 좋을 걸로 기대합니다. 저희 탑픽은 계속 제일제당, 농심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까지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코스닥 벤처팀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코멘트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 2차 전지 회사들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 회사에 투자를 할까, 소재 회사에 투자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장비 회사는 지금 퍼가 10배 안팎이죠. 소재 회사는 약 25배에서 40배 사이, 평균적으로 27, 8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퍼가. 그리고 그러면 왜 장비 회사들이 싼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요. 장비 회사는 초기 국면에는 수주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죠. 매출의 변동성, 매출 플럭시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소재 회사들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그리고 더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다라는 잘 증빙되지 않는 어떤 소재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어서 이렇게 높게 이제 평가를 받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재 회사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 특히 2차 장비 시장에서 장비 회사들이 이 매출이 수주가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 매출 플럭시에이션이 이제 낮아졌고요. 그리고 예전 대비 이 횟수들이나 라인 추가가 추가적으로 되면서 매출이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장비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 회사들은 높은 이익률을 계속 받고 장비 회사들은 낮은 이익률을 받는데 뭐 이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장비 회사들도 지금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배리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 또한 지금 이렇게 10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장비 회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탑픽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PNT 그리고 이노메트리 뭐 P&E 솔루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가 그동안 커버를 좀 해드렸었죠. 근데 주가가 이미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코인테크가 지금 퍼가 8배인 상황입니다. 코인테크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코인테크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커버를 했던 기업이고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드렸던 기업입니다. 뭐 계속 아마 타사에서도 좀 뭐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서치 시스코 시스템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제목은 수요 개선 확인 필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임입니다. 시스코가 지난 분기에 이어서 수요 약세가 이어지면서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불안 이슈나 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시스코의 주요 고객사들이 어떤 투자 시기를 지연하는 데 따른 그런 주문량 감소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나 고객 타입에 걸쳐서 그 주문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분기 역시 매출 감소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코가 그동안에 이런 수요 약세로 인해서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졌고 또 현재 이런 매크로 불안 이슈가 점차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반등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이 투자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슈도 새롭게 발생을 해서 이번 가이던스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은 수요가 실제적인 확인이 되어야지 어떤 주가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 글로벌 위클리 투자 유망 종목에서는 다초 뉴에너지, GT, 월마트 세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스템상의 문제로 실시간 전송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리서치 안집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